보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업을 할 수가 없겠지. 올 거야? 월요일부터 시험 아니야? 그치? 다음 주엔 수업이 없어요. 오케이? 다음 주 수업은 직전 대비로 대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언제 나오셔야 돼? 화요일날 직보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나와서 나랑 좀 많이 보고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날 직보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이 직보 전에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학교별 프린트들을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쌤이 지금 한빛고하고 교합고도 다 올려드릴 텐데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것들 다 한 번씩 풀어보세요. 쌤이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 혹시나 나는 프린트를 해주세요 라면 선생님한테 따라오세요. 그러면 쌤이 언제든지 프린트는 좀 해드릴 거고요. 보자, 이제 여러분들 심화고 프린트를 볼 텐데, 참고로 답을 몰라서 더하기 빼기가 틀리면 잘 찾아주시고 차근차근히 한 문제 한 문제 다 보면서 정확하게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히 볼게요. 남학생 4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4명이 있고요. 근데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아야 된대. 교대로 앉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부터 먼저 앉을 거냐면 남학생부터 원탁 위에 앉히자. 남학생을 원탁 위에 앉힌다라면 4팩이 될 것이고요. 이 원탁이 회전이 가능하니 4로 나눠 주셔야 된다. 그냥 원탁이라면 4팩을 4로 나눠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A, B, C, D라는 남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학생은 교대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여학생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남학생이 벌써 앉아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회전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학생은 그냥 4팩이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3팩이니 6이 되고 얘는 24가 되니 곱하면 144가 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됐죠? 보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둘씩 차근차근히 정리는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필기는 해두시고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거라서. 보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니까 이런 테이블이 있네요. 보자, 6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리 같이 직사각형 모양에 둘러앉는데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보자, 기본적인 원수의 문제죠. 일단 6명이 앉을 거면 6팩이야. 내가 원수의 기본은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1, 2, 3, 4, 5, 6이 순서대로 앉는다고 할 때 1이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도는 것과 1이 여기서 출발해서 도는 건 다른 거죠. 1이 여기서 출발해서 도는 게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중복되는 경우가 딱 2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라서 얘는 2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6팩이 720이니 얘는 360까지로 가주시면 답이 되자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케이? 됐죠? 보자, 답지가 없으니 계산이 틀리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과 조금 다르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갈게요. 보자, 풀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시고. 보자, 3번 보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댄스반, 축구반, 독서반, 영어감사 이렇게 있대. 근데 어느 한 반에 들어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쓰래요. 이거죠. 이 5명을 우리는 서로 다른 공이다라고 인지하자. 그리고 각각의 동아리도 서로 다른 상자다라고 인지를 하자. 그러면 서로 다른 공을 다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걸 가지고 우리는 중복 순열이다 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호로 굳이 쓰자라면 파이라는 기호를 써야 되는 거고요. 요 앞에는 상자의 개수가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요 뒤에는 공의 개수가 들어가야 돼. 5가지다.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얘는
4의 5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단 빈반이 있을 수 있대. 오케이.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한 명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고 두 번째 학생도 4가지고 세 번째도 4가지고 다섯 번째 학생도 4가지다. 그래서 곱한다 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얘는 2의 10제곱이 될 거니 답은 1024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오케이? 그죠?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돌아갑니다.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자. 허접해서 쉬울 수 있지만 심학구분들은 학교 프린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풀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보자, 8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내가 문자열 나오면 무조건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문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근데 지금은 중복되는 문자를 내가 한번 써보니 n이 3개가 있다야. n 그리고 s가 2개가 있다. 그리고 2가 2개가 있다. 그리고 5가 하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복되는 문자는 좀 따로 써주는 게 보기에는 좋을 겁니다. 보자,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문자가 있는데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요. 우리가 모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요 3가지만이지. 그럼 나는 양 끝에 모음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싹 할 건데 양 끝에 모음을 쓸 건데 그 모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가자라고. 내가 여기를 이다라고 쓰자라면 그러면 여기에는 n 3개와 그 다음에 s 2개와 5를 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2개가 여기에 섰다면 이 6가지를 줄 세우자. 그 6가지를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6팩이고 n이 3개가 있으니 3팩, s가 2개가 있으니 2팩으로 나눠줘야지 이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 오케이? 보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얼마가 나와? 60까지가 나오나? 맞니? 120. 60까지가 나오네요. 아니, 답이 없으니까 계산이 신중해지네. 60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였고 여기가 5였을 때도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라면 n 3개와 s 2개와 뭐가 있을 거냐면 이 하나가 있을 거다. 근데 얘는 이거와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줄 거니까. 이건 역시도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얘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잊지 말고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 곱하기 2는 2, 5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얘는 120까지가 나오니 둘이 더하면 180까지다 라고 보셔야 된다. 오케이?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풀이 빠르게 진행되니 앞쪽은 좀 쉽고요. 지금 문항을 보니까 대충 한 4번까지 풀어보니까 심학구가 조금 쉽게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고. 보자. 뭐 뒤에 또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보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A, B, C 세 종류의 꽃 중에서 중복을 통해서 6개를 고른대요. 아, 이게 바로 뭐야? 중복 조합 문제지. 6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래요. 내가 A를 뽑고 B를 뽑고 C를 뽑아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보자. 그때 우리는 방법의 수니까 얘는 H로 돌려야지. 그리고 뭐 적어도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복조합 돌려서 3, 6이다. 계산할 줄 알죠? 8, 6이니 8, 2와 같다. 그래서 얘는 28가지다. 풀이는 그냥 한두 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6번 넘어갑니다. 보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7제곱을 정의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야. 아, 이 항의 개수라는 게 뭐냐면 x와 y와 z를 합쳐서 7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얘를 2개 뽑고 얘를 2개 뽑고 얘를 3개 뽑았다라면
어떤 항이 나오냐? x제곱, y제곱, z의 세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나온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H37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97이니까 92와 같다. 그래서 얘는 436까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A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는 포함하지 않고 서로 다른 항의 개수입니다. Z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Z가 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7이다 라고 봐야 되니 Z를 포함하지 않는 오케이 맞죠? 그래서 H27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 8, 7이니까 8이 1과 같겠죠? 8이다 라고 보시고 둘이 더하니까 답은 44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한번 갈게요. 문제는 굉장히 소소하게 넘어가죠. 자, 7번을 보시면요.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할 때 부부끼리는 이웃해야 된대. 아, A, A다라는 부부가 있고요. B, B다라는 부부가 있고 C, C다라는 부부가 있다. 이웃해야 되니 한 덩어리로 놓자. 그리고 이 세 쌍을 원탁에 앉히니 3팩을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부부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이를 3번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16가지가 답이 나오더라.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풀이 굉장히 짧죠?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8번 갑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봐봐.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하는 원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6개의 색을 택해서 6개의 칠한 번.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심하고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워. 그치? 보자. 지금 내가 교화국과 한빛국과 다 해봤는데 심화국계 지금 가장 쉬워요. 일단은 나는 7개 중에서 6개를 선택부터 해야 되는 거고 선택했으면 걔를 원판에 앉혀야 되니 6팩을 6으로 나눠주면 그냥 답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5팩이니까 120이 되겠죠. 답은 840까지다 라고 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지? 너무 쉬운 감이 있는데요. 9번 가겠습니다. 보자. 풀이가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버리고요. 보자. 갑니다.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A, B, C 중 각각 연극을 한 편씩 택하려고 한대요. 3명이 모두 같은 연극 하나를 택하지 않는 3명의 학생 모두가 같은 연극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데요. 이거잖아. 일단은 전체를 구한다면 내가 전체에서 뺄 거야. 한글을 좀 잘 읽어야 돼요. 3명이 모두 같은 연극 하나를 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냐. 둘은 같은 걸 봐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는요. 첫 번째 학생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두 번째 학생도 4가지, 세 번째 학생도 4가지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굳이 기호로 쓴다면 파이라는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얘는 4개, 3개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계가 나와서 64개가 될 거야. 거기서 모두 같은 거를 보는 경우는 모두 다 A를 보거나 모두 다 B를 보거나 모두 C를 보거나 모두 D를 보는 경우겠지. 그래서 4가지만 빼주면 되지 않나? 답이 60가지 아니니? 답 기억나 안 나? 좀 기억나 안 나? 맞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쉬워서 약간 그래. 혹시나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나?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보자.
중복을 활용해서 5개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에서 반드시 3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아, 반드시 3이 포함된다는 표현을 달리 써놓을 수 있죠. 3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과 같은 얘기지. 그럼 나는 똑같이 볼 거야. 전체에서 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뺀다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보자. 중복을 활용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들 겁니다. 일단 전체 가지수 그리고 3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구할게요. 전체 가지수는요. 얘가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지? 얘는 4가지 들어갈 수 있죠. 왜?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4자리가 되려면. 여긴 5가지, 5가지, 5가지. 중복을 허용한다 했으니 이렇게 가지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20, 25니까 얘는 500까지가 나오겠네요. 거기서 나는 3을 뺀 나머지다. 3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빼겠다. 그러면 얘는 3가지가 되고 여기는 4가지, 4가지, 4가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돼? 64 곱하기 3이 되겠죠? 192가지가 되겠네요. 이것만 빼주면 308가지가 그냥 답이 되지 않느냐. 오케이? 됐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자, 일렬로 나열된 4개의 전구가 있대요. A, B, C, D. 전구를 한 번에 한 개씩 켜거나 끌 때 이 전구들 모두 합쳐 3번 이하로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야. 뭐야? 일단은 3번 이하니까 한 번만 켰다 꺼도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만 한다면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겠지. 2번을 한다면 첫 번째 킬 수 있는 게 4가지고 두 번째도 4가지다라고 봐야 되겠죠. 3번을 켰다 끈다라면 첫 번째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도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도 4개 중에 하나. 이것들 더하면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문제가 좀 그래요. 16이 되고 64가 되고 더해지니까 답은 84가지로 가면 답이 되지 않을까. 그지? 풀이가 너무 쏘쏘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12번 보시면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모두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예요. 아, 모두 이용한대. 이런 말이 중요하죠. 뭐 중복해서 쓴다는 게 아니고 뭘 뽑아낸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단 나는 전체에서 빼야죠. 맨 앞이 0인 경우를. 그러면 전체라 그런다면 쟤네 줄 세우라는 거거든요. 쟤네 줄 세우면 6팩이야. 근데 1이 3개 있으니 3팩, 2가 2개 있으니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뺄 거다. 맨 앞이 0이야. 0은 맨 앞에 왔어. 그럼 이 5개만 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신 것만 빼주시면 답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맞지? 보자, 갑니다. 얘는 720. 아니, 우리 약분시켜버릴까? 보자, 약분시킨다면 얘는 6, 5, 4가 되고 2가 되니 얘는 60까지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얘도 약분하면 5, 4만 남을 거고 10가지만 빼니 답은 그냥 50까지다 라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문제가 너무 쏘쏘합니다.
그냥 빠르게 진행할게요. 학교 프린트하다 보니 안 볼 수 없어서 보는 거야. 보자. 13번 갑니다. 1, 2, 3, 4, 5, 6이야. 1이 두 개 있네요. 1은 2보다 왼쪽에 오고 그 다음에 2는 3보다 왼쪽에 와야 된대. 다른 숫자들은 어떻게 배열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 2, 3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뭐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 이해는 되시지? 그죠? 1이 2보다는 왼쪽, 그 다음에 2가 3보다는 왼쪽. 그렇다면 얘네는 순서가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면 나는 1, 2, 3을 다 A다라고 치환하겠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면 다 같은 문자로 나눠. 그래서 A 4개와 4, 5, 6을 줄 세우자. 그러면 얘는 7팩이 될 것이죠. 7팩을 뭘로 나눠야 돼? 4팩을 나눌 거다. 그럼 내가 쟤를 줄 세운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5A, A, 그 다음에 뭐 4A, 6A 이런 경우도 있겠지.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맨 앞에 두 개에는 1을 넣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2를 넣고 여기다 3을 넣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시키는 시스템이 되지 않냐. 그러니 뭐가 답이다? 그냥 얘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다. 그래서 210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더하기 빼기만 틀리지 않는다면 답은 틀릴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요. 한 바구니에 빨간 펜, 노란 펜, 파란 펜, 검정 펜 10개씩이 들어있대. 이 바구니에서 펜 15개를 동시에 꺼낼 때 각 색깔의 펜이 적어도 2개 이상씩은 나와야 된대. 내가 얘를 A, B, C, D라고 볼게. 합쳐서 나는 15개를 뽑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좀 체크를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1번부터 14번까지 온 데 있어서 이 14번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체크를 해야 되냐? A, B, C, D가 10개씩 밖에 없어서야. 근데 적어도 2개씩은 나와야 하니 우리는 2개씩을 주고 시작을 하자. 2개씩을 줬으니까 총 8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개만 남아? 7개만 남아야지. 아유, 미안해요. 별표 안 칠 필요도 필 필요가 없었네요. 지금 해보니까 허접하네. 왜? 얘는 현재 2개씩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7개를 다 가져도 상관없네요. 그쵸? 나는 제가 중요한 말일 줄 알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이네. 해보니까. 그러면 얘가 7 빵빵빵도 가능하죠. 왜?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 7개를 더 가져가도 9개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중복조합을 써버리면 끝난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4, 7. 그냥 얘가 답이네. 뭐 별표 쳤던 거 한 별표 한 2개는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 둘이 더해서 1 빼는 거니까 17이니까 13과 될 거고 3, 2, 1, 19, 8이다. 답은 120까지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보자. 넘어와서 15번 볼게요. 보자. 우리가 아까 했던 말과 흡사한 얘기인데요. 이걸 전개했을 때 C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야. 일단은 내가 얘를 전개할 거야. 선생님 아까 이런 문제 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합쳐서 3개를 뽑는 거다. 세제곱이라는 것.
근데 C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 C는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을 주고 시작하자. C한테만 하나를 주자. 그럼 C는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 거죠. 얘는 두 개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H 3, 2로 계산하시고 컨비네이션 4, 2가 되니 6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X와 Y는 합쳐서 그냥 얘는 4야. 얘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 H2, 4로 가시고 얘는 컨비네이션 5, 4니까 5일 것 같으니 5가지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얘와 얘를 곱해야 될 거니까 총 30가지의 가지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빠르게 정리해 두시고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도 대표적인 중복 조합 문제죠. 자, 원래는 쌤이 이런 거 설명할 때 뭐 함수 대응표 그리고 하는데요. 이건 대응표로 그릴 필요도 없죠. 3, 5, 7은 대응하는 y값들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는이 들어갔다. 는이 들어가면 무조건 중복 조합이다. 근데 앞에 숫자가 뭔지는 알고 있자. 앞에 숫자가 y의 경우의 수가 들어간다. 이거의 경우의 수 5가지다. 쟤의 경우의 수 3가지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그냥 답이다.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 7, 3이 되겠죠. 답은 35가지다.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 다음 문제 그림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17번 뭐 보세요. 내가 지금 약간의 특이점을 하나 발견해서 17번이 한빛고 프린트에도 있었고 그리고 교하고 프린트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특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교하고인가 어디서는 그 앞에 번호가 제외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딴 학교에서는 1, 2번 정도로 나와 있는 거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심화급 풀이가 조금 쉽다라는 거야. 결론적인 얘기는. 봐봐. 요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원명의 탁자에 8개의 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학년일 때 1학년 2명 있고 2학년 3명 있고 3학년 3명이 있습니다. 1학년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앉고요. 3학년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요런 거죠. 얘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풀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요. 보자. 내가 이웃한다라 그러면 한 덩어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면 3학년은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빼버려. 오케이? 이웃한다 그러면 한 덩어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면 빼버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1학년 한 덩어리와 2학년 3명이 있는 거죠. 1학년 한 덩어리 그리고 2학년 3명이 있는 거지. 얘네를 원탁에 먼저 앉히세요. 그래서 한 덩어리 그리고 이 A, B, C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일단 얘는 4팩을 4로 나누어 주셔야 돼. 근데 여기 1학년 둘 사이에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1학년 둘 사이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2팩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는 1학년과 2학년은 배치를 시켜놨어. 이제 3학년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3학년은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못 들어가죠. 요 사이는 못 들어가죠. 1학년끼리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4개 공간 중에 3개를 줄 맞춰서 들어간다. 얘는 더 이상 회전이 안 되는 거다. 왜? 1학년, 2학년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면 회전이 안 되는 거야. 줄 맞춰서 들어가니 P가 들어가야 된다, 얘는. 이게 답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6이 되고 2가 되고 얘는 12가 되니 144가지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한빛구에서는 1, 2번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교하구도 1, 2번 정도로 배치되어 있다. 오케이? 이거 24구나. 그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요거 24죠. 그래서 얘는 288가지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그지? 곱하기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으로 갑니다. 뒤쪽에는 조금 볼만한 문제들이 있어 보여요. 보자. 선생님 수학 원 심학고 것도 풀이를 다 했는데 그 중에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려운 게 없네. 미리 얘기를 하자면 심학고 여기 분들 계시니까 수 원 프린트 16번, 17번? 문제 뭔지 모르지. 그지? 그 두 개가 조금 난해할 수 있다. 보자. 모의고사 기출. 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기 심학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야. 수학원 1번부터 14번까지는 수특이었던 것 같고 그 중에 두 문항은 레벨 1이고 나머지 12문항은 레벨 2고 다 모아놓은 거고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리고 레벨 3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15번부터 21번까지가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 중에 16, 17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다. 내 기억은 그래.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요. 보자 가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1, 1, 1, 2, 2, 2, 3, 3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8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일렬로 내려갈 때 왼쪽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놓여야 된대. 야, 총 몇 개지? 8개지? 총 8개인데 홀수가 5개가 있어요.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적힌 카드를 해야 된대. 봐봐. 이 얘기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 8번 자리다 라고 볼게요. 근데 왼쪽에서 홀수 번째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네, 맞지. 그지? 그리고 얘는 짝수 번째 자리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홀수가 자리는 4개인데 홀수는 5개가 있다. 이해되니? 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 적을 4개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 노란색 홀수 자리에 적을 게 1, 1, 1, 3인 경우와 3이 하나 빠지는 경우야. 그리고 1, 1, 3, 3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거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먼저 여기를 배치시킬 거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다 라고 한다면 이 4개를 줄 세워야 된다. 이 4개를 줄 세워서 4팩은 3팩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1, 3개와 3 하나는 쓴 거다. 그러면 남아있는 짝수 번째 4개에는 2, 2, 2와 3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 짝수 번째 자리에는 2, 2, 2와 3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얘네를 또 줄 맞춰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4팩을 다시 3팩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요.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도 좋을 문제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다라면 여기에 또 줄을 세우며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요 노란 자리에 홀수 4개를 입혀놓은 거다. 그러면 짝수 자리에는 뭐뭐가 들어가야 되냐? 1, 하나와 그 다음에 2, 2, 2. 요 4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또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곱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 6, 4, 24가지가 된다. 라고 보니 둘이 더해서 40가지라고 봐야 되지 않냐는 거고. 오케이? 됐죠? 요 문제는 조금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됐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은 조금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보시면, 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6개의 공을 서로 다른 종류의 4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하는데, 오케이. 다른 공 6개를 다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거야. 기억하세요? 다른 공을 다른 상자야. 보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은 2개가 돼야 된다. 공이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는 3개다. 요거 별표. 별표 한 2개 정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고, C 상자가 있고, D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공이 모두 다르다는 데 집중을 좀 하셔야 돼. 일단 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 지정만 먼저 할게요. A에 들어가는 거와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는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한 개가 들어갔다라고 치자. 그러면 4개의 공이 남았을 거예요. 그 4개의 공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여기에 2개가 들어가고 근데 봐야 될 게 우리는 세 번째 뭐야? 공이 들어있는 개수는 3개가 돼야 된다. 이거 좀 이따 생각하고 할게. 얘가 2개야. 2개 빵개야. 합쳐서 2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이 몇 개가 남았어? 또 4개가 남았을 텐데 그 4개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 근데 문제의 나 조건을 보니 공이 들어있는 상자는 3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하나씩 들어있으니 이 4개는 모두 다 1로 들어가거나 또는 1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로 들어간다면 이 3개에만 공이 들어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제 공을 집어넣을 거야. 공이 모두 다르니 이제 답을 씁니다.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A에 집어넣을 거야. 남은 거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B에 집어넣을 거야. 나머지 4개는 다 한쪽으로 집어넣을 거야. 근데 다 한쪽으로 집어넣는 게 C에 넣을지 D에 넣을지 모르니 곱하기 2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일단 1차적으로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얘는 여기에서 1로 2개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4개인데 여기에는 없으니 이 둘에는 적어도 하나씩이 들어가야 돼. 맞지? 적어도 하나씩이 들어가야 되니 나는 여기에 1개, 여기에 3개, 2개, 2개, 3개, 1개인 경우로 나눌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케이스다라면 내가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1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남은 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굳이 쓴다면 남은 거 3개는 여기다 집어넣는다. 굳이 쓰지 않으면. 그리고 얘는 6개 중에 또 2개는 여기다 집어넣고 남은 거 4개 중에서 2개 집어넣고 2개 중에서 2개 집어넣자. 근데 이러지 말라고. 개수가 똑같으니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자가 다른 거니까 이건 나누면 안 돼. 그 다음에 얘도요. 6개 중에 2개 선택하고요. 그리고 남은 거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고 나머지 거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야. 이제 계산은 할 건데 얘를 선생님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15가 나오고 얘는 4가 나오고 얘는 1일 거니까 60까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가 나오고 얘는 몇이고? 6인가? 그래서 얘는 90까지가 나오고요. 얘는 15고 얘는 4기 때문에 이것도 60까지가 나와서 다 더하면 얘는 210까지가 나올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더하면 210까지지. 이제 마지막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왜 2를 해? 얘가 2일 수도 있잖아. 2 0일 수도 있고 0 2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420까지가 나옵니다. 얘와 얘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80까지로 가야 되지 않냐. 답을 정확하게 몰라서 뭐 일단 영상은 남겨둘 텐데 나중에 답이 좀 다르다라고 하시면 따로 말씀하시면 그때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번은 요거는 좀 체크해 두세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넘어갈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공책 13건입니다. 그때 4명에게 나눠줄 때 적어도 한 명이 공책을 2권 이하로 받도록 하고 싶대요. 아, 적어도 한 명이 공책 2권 이거래요. 봐봐. 적어도 한 명이 2권 이하로 받도록 싶대. 그거의 반대 경우는 뭐야? 모두 다 2권을 초과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 공책 2권 이하로 받는데 나는 6건으로 풀 거야.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뺄 건데요. 이 반대 경우라는 게 뭐냐는 것이 적어도 한 명이 2권 이하로 받는다의 반대는 모두 다 2권을 초과하게 받았다는 얘기야. 이거의 반대는 모두 3권 이상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구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3건이라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H의 얘는 4, 13을 구해주는 건데 이거의 반대 경우 3권 이상이기 때문에 3권씩을 주고 시작해야죠. 3권씩을 주자. 그럼 얘는 한 것만 남는다. 그래서 얘는 맞나? 맞겠죠 뭐. 보자. 그래서 얘는 H4, 1만 남는다. 이것만 빼주면 되지 않냐는 거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계산해주면 컨비네이션 16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16, 13이니까. 그리고 얘는 컨비네이션 4, 1 4가지 경우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 4가지 경우가 바로 뭐냐면 4, 3, 3, 3 이런 경우라는 거야. 그런 경우만이 모두 다 2권을 초과하게 만든 경우니까 그것만 빼주겠다.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3, 2, 1, 16, 15, 14.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5, 8, 40, 600, 460인가? 40 곱하기 14. 그럼 얘는 560. 거기서 4개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답은 556까지다. 답 기억나시는 분은 맞나요? 오케이? 됐죠? 보자. 20번까지 풀이를 진행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1번이 아니고 아예 이항 정리 1번으로 넘어가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2항 정리입니다. 2학년이부터는 번호가 다시 시작하네요. 자,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요. 보자,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보자, 2항 정리 기본적인 내용이죠. 4x를 뽑고 마이너스 y를 뽑을 건데 x 세제곱을 만들고 싶으니 얘는 3개를 뽑고 마이너스 y는 하나를 뽑아야지 x 세제곱 y가 나오겠죠. 단 잊지 말고 4, 1이 붙어야 된다. 이거 4, 3 얘를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보자, 얘를 계산하니 얘는 4가 되고 얘는 64x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가 4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6x 세제곱 y다. 그래서 우리는 x 세제곱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56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보자, 넘어가서 2번 한번 볼게요. 보자. 자, 2번 보시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똑같습니다. 얘기할 거 별로 없어요. x제곱을 뽑고요. 1을 뽑아서 n개를 뽑을 거야. 근데 x 4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2개 뽑고 얘는 n-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는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는 미친 제곱도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 x 4제곱의 개수는 얘밖에 안 되는 거죠. 얘밖에. 얘가 15다. 그걸 만족시키는 우리는 n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고 얘는 6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컨비네이션 6, 2가 바로 15가 나오는 거니까. 그지? 넘어갑시다. 3번 갈게요. 보자.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그치. 파스칼 삼각형이 떠올라야 돼. 하키스틱 법칙, 파스칼 삼각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적어 드릴게요. 20, 21, 22 세 줄만 적을게요. 30, 31, 32, 33이다. 어떻게 더해가고 있는지 봐봐. 1, 0부터 이런 식으로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10, 11, 10이다. 얘가 11, 10이다. 이렇게까지 더하면 한 번 꺾인 얘가 나온다.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성질은 1 더하고 그대로야. 그래서 얘는 1 더하고 그대로다.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12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10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외우지 말고요. 파스칼 삼각형을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외우지 마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갑니다. 친절하게 파스칼 삼각형을 그려줬네요. 봐봐. (4번을) 슬쩍 보시면 잘 봐봐.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이 합을 구하고 싶지.
잘 해석이 해봐. 내가 여기에 00이 있을 거야, 사실은. 00은 몇이야? 1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내가 요렇게 더하면 어디예요? 얘지. 여기서 요렇게 더하면 뭐예요? 얘지. 여기서 요렇게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 맨 앞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13, 0이 있고, 얘가 사실은 13, 1이고, 얘가 13이고, 이렇게 쭉 가서 얘가 13, 13이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럼 내가 이것들의 총합은 이것들을 더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근데 내가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나오니?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색칠한 부분이 내가 안 보여서 그래. 야, 니네가 알지. 나는 이거는 스캔한 거니까 모르지만 니네는 심학교 분들은 알아야지. 학교 프린트에도 색칠 안 돼 있었어요. 그래? 그때 선생님이 임의로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하자. 이 친구가 답을 2번으로 체크해놨어. 보자. 2번으로 체크해놨으니 13, 7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야지. 13, 7이 어디야? 얘는 13, 6과 같은 거지. 뭐 이씨 어떻게 이렇게 해놨겠지. 뭐 해놨겠지. 그치? 답을 또 찾기도 애매하네. 색칠해 놓으면 이게 답이라고 체크해 놓은 거 같거든? 그럼 13, 6이면 여기 어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색칠하기가 또 애매하잖아. 버려. 몰라. 색칠이 안 돼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제. 그래서 넘어가. 보자. 창피하죠, 5번은. 5번은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얘는 0, n0부터 n까지 하면 무조건 2의 n제곱이라고 얘기했어. 얘가 128이다. 그 n은 7이다.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6번 한번 갈게요.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보자. 얘는 뭐를 전개한 거야? 만약에 여기에 덧붙여 놓자. 보자. 1 빼기 1에 30제곱을 전개하면 얘가 바로 컨비네이션 30, 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0에 1이 나오고요. 플러스 30에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0에 3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규칙성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쭉 가서 마이너스 30에 29가 나오고 플러스 30에 30이 나온다고요. 근데 얘가 몇이야? 이게 0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얘네들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좌변으로 넘겨봐. 그러면 부호가 다 바뀌지. 그 부호가 바뀌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거라는 거지. 이만큼을 내가 다 좌변으로 넘기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할 답이다. 그럼 우변은 30의 0과 30의 30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고 1이니 답은 2로 가주시면 된다. 오케이? 됐죠? 풀이는 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보자. 7번 갈게요. 7번. 뭐 확통이 요 정도만 나와준다라면 내 생각에는 변별력이 없어. 내가 반해매가 있습니다. 지금 심화급 프린트이기 때문에 심화급분들 말씀이면 이거보다 어렵게 나와야 돼. 왜 이거보다 어렵게 나와야 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도 등급 판단이 안 될 거야. 그러면 뭐가 어려워지냐? 기말이 어려워져. 내 기말이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그러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수빈이 뭐 잘못됐어?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요번에 중간 때 어려운 문제가 요금 몇 개 섞여서 등급이 판단이 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자. x의 개수와 x 세제곱의 개수가 똑같대요. 찾아야죠. x를 뽑고 마이너스 a를 뽑습니다. x의 개수예요. 뭐해 둘이. 보자. 하나 뽑고 4개 뽑아야죠. 신경 쓰여 앞에. 보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죠. 이게 x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x 세제곱의 개수는 x를 뽑고 마이너스 a를 뽑을 거야. 얘를 3개를 뽑았으면 얘는 2개를 뽑아야 되고 얘는 5개 중에 2개다. 그리고 개수를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5, a의 4제곱. 이게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는 10, 그 다음에 a제곱. 얘가 바로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고 둘이 같다. 제곱도 없어지니 a제곱이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루트 2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자.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보자. 8번 갑니다. 보자. 1부터 9까지입니다. 1부터 9까지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야. 그러면 나는 9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거나 9개 중에서 3개 선택하거나 9개 중에서 5개 선택하거나 9개 중에서 9개 선택하는 거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9, 0부터 9, 9까지 합은 2의 9제곱이다. 그 중에 홀수 번째를 모아놓으면 절반이고 짝수 번째를 모아놓으면 절반이라고 했으니 2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답이다. 그 답은 2의 8제곱이다. 2의 8제곱이 얼마야? 256이다. 라고 가주시면 답이 되는 거고요. 그죠? 문제 너무 쉬운데요? 9번 가겠습니다. 보자. 요런 문제가요. 다른 학교들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쉽게 출제가 되는데 오히려 니네는 이런 문제가 좀 더 까다롭게 되어 있네. 봐봐. 얘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내가 여기 옆에 3분의 1에 0제곱이 붙었다고 할게요. 그럼 얘도 2의 4제곱, 3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고쳐줄게. 얘도 2의 3제곱, 3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눈에 보이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부호가 바뀌어. 한쪽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2 빼기 3분의 1의 5제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조금만 이쁘게 다시 써주면 2가 5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0제곱이다. 그리고 앞에 5개 중에 0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그치? 영상 찍고 있어서 가윤아. 보자. 그 다음에 얘는 2가 4개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가 있고 앞에 5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거다 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2를 3개 뽑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여기에 5개 중에 2개 선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일 수밖에 없다? 2 빼기 3분의 1의 5제곱을 전개해 놓은 거다. 요 문제는 오히려 심하고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문제 별표를 좀 한번 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이 이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얘는 5의 5제곱이다. 이걸로 계산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냥 두시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답 아니야?
이거 계산했어? 헐. 나도 할래. 243분의 625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3125? 맞아? 625 곱하기 5야. 에이씨!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얘는 3125다. 이게 답이 됐던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갖다 쓰셔도 됐고. 오케이? 오히려 요거는 좀 별표를 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자. 그치. 지금 예담이가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서술형 내기가 좋은 거지. 방금 같은 거. 봐봐. 갑니다. 얘를 전개해서요.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예요. 봐봐. 얘는요. 1을 빵개 뽑고 x를 4개 뽑아야죠. 얘는 1을 하나 뽑고 x를 4개 뽑아야죠. 얘는 1을 2개 뽑고 x를 4개 뽑아야죠. 그래서 x 4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4, 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따라도 되고 이거 따라도 돼. 니네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따라가셔야 돼. 뭐 나는 얘를 따라갈까요? 4, 4라고 볼게요. 얘는 5, 4다. 얘는 6, 4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얘까지 간다라면 8, 4다. 이게 바로 1을 4개 뽑고 x를 4개 뽑았을 때 개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더하면 그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내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 4, 4가 있고 여기에 5, 5가 있고 요 앞에 5, 4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더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더해서 제일 마지막이 8, 4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번 꺾여서 얘가 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2로 꺾이는 성질은 1도 하고 1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9, 5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9, 4와 같으니 답을 구하면 4, 3, 2, 1, 9, 8, 7, 6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26이 답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파스칼 삼각형 이용한 문제들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의 얘를 전개식이 0이 아닌 상수항을 가져야 되는데, 요거 별표. 이항 정리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항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이에요. 우리가 몇 번 선생님 교재에서 몇 번 연습은 하긴 했어. 자, 쟤를 전개할 거야. 나는 x의 4제곱을 뽑고, 그 다음에 이 x의 6제곱분의 1을 합쳐서 n개를 뽑을 거야. 근데 내가 얘를 k개를 뽑았다라고 치자. 얘를 k개를 뽑았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n-k개를 뽑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k는 0을 포함한 자연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앞에는 굳이 쓴다면 nk가 있을 텐데 얘가 상수항이 존재하고 싶어. 그럼 나는 x에 대해서만 볼게. 앞에 개수는 보지 않을 거야. 얘는 x에 둘이 곱하니까 4n-4k가 될 것이고, 2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얘는 x에 -6k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하지.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역수가 되는 거니까 앞에 개수는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는 x에 둘이 더하니까 4n-10k이다. 얘가 0이 나와야지만 이게 상수항이 될 수 있는 거다.
결론은 얘가 0이 돼야 되는 우리는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넘기고 2로 나누어 주면 이 n과 5k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k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그러면 요 n이 될 수 있는 최소 자연수는 몇이라고 봐야 돼? 5다라고 봐야죠. 일단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 n의 최소값은 5다라고 봐야 된다. 오케이?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우리가 5가 들어가고 우린 그때의 상수항을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상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x 4제곱 뽑고 2x의 6제곱분의 1을 뽑을 건데 합쳐서 5개를 뽑을 거야. 5개를 뽑을 건데 상수항이 되고 싶어. 그럼 몇 개 뽑아야 돼? 그치? 3개, 2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제곱이 약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앞에 뭐가 붙어야 돼? 5, 2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10x의 12제곱. 그리고 얘는 4x의 12제곱분의 1이 되니까 약분돼서 개수는 2분의 5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A값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M과 A를 곱하는 거니 답은 AM은 2분의 25로 봐야 되지 않냐는 거고. 답이 맞았니? 기억나? 맞던 것 같아? 물론 답이 없어서. 보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 심화학교에서 나오는 학교 프린트 총 몇 문항이 31문항입니다. 전문항 프린트 지금 다 해봤는데 크게 어려울 수 있는 거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한 3문제 정도밖에 눈에 안 보여. 한 3, 4개 정도밖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람이 있다면 심화학교는 조금 어려운 게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바람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말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고. 됐죠? 심화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학교들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